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맥 정치사연구소 서영주 소장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동현 정치연구소 정광재 소장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자, 오늘 국제 뉴스부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란, 미국 협상 타결이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예. 전 세계 에너지 물동량이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란 외무부 또 중재국인 파키스탄까지 이 협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 즉각적으로 알렸는데요. 이 종전 서명식 자체는 6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마침 15일부터 17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문 일정이 있는데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것인지도 좀 주목을 예. 받고 있습니다. 관심 모으는 건 아무래도 실제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 합의를 했느냐라는 거죠.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아직 전체적인 내용이 다 공개된 네.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 해체 및 핵물질 폐기에 동의하는 대신에 그 이행 성과에 맞춰서 이란에 대한 해외 동결 자산과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이 네. 단계적으로 주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 협상에 대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유가 이제 좀 해결되나요? 일단은 당장은 유가가 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오늘 런던 IC 그 선물거래소 유가는 이 전장 대비해서 3.5% 하락을 했고요. 예. 뉴욕에서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81달러로 2.8% 하락하는 예.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국내 원유 수급에 영향이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탐지가 쉽지 않을 경우에 제거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네. 있고요. 또 안전한 통항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중동에서 이제 한국까지 오가는 거리가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 원유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들 현재 한국 선박 24척이 해협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 통항 관련 협의를 계속 해왔다고 설명을 하면서 다만 바로 빠져나오기는 어렵다는 상황을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협 내에 머물고 있는 선박이 한 2천여 척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하루에 한 보통 120척 정도 통과되는데 지금은 또 기뢰 때문에 위험해서 이 부분이 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김동인 기자 말씀하셨지만 이게 협상 이루어진다고 금방 막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뭐 지나친 낙관도 좀 위험한 상황 같기도 하고요. 또 핵 문제 협상 관련해 또 어떤 무슨 다른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맨날 한다고 그렇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일단 여기서 한숨 돌리면 네. 북미 문제 좀 해결될까 뭐 이런 기대가 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 협상 이후에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아시아 쪽으로 예. 특히나 아시아 쪽이면 이제 대만 문제도 예. 걸려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도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1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적이 예. 있거든요. 이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이 사진입니다. 뭐 회담장을 산책하는 모습인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 의중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혹시라도 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겠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발언 자체로는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그동안 꽤 해왔습니다. 북한이 다만 최근에는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북한이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더욱더 밀착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미 정상 간의 독자적이고 또 전격적인 회동은 쉽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정치 뉴스 좀 가볼까요? 네, 예. 여당 소식 먼저 좀 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그 정당 지지율이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었다는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직무 국정수행 지지도를 먼저 예. 이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네. 두 가지가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정당 지지도를 좀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44.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가 주간 단위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월 둘째 주 이후로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로 10개월 만에 정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예.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도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는 지난주 대비 이 긍정 평가가 3.7% 포인트 떨어진 51.5%, 부정 평가는 44.2%로 전주에 비해서 3.2% 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선 ARS 방식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서영주 소장. 네. 이 결과 어떻게 봅니까? 여론조사. 굉장히 가장 큰 위기가 지금 민주당에 예. 다가오고 있다라는 신호 같아요. 예.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예. 폭락했어요. 예. 이 정도면 이제 당내의 이 갈등들이 당내에 있는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 눈에도 정말 볼썽사납게 예. 벌어지고 있다라는 신호라고밖에 볼 수 예. 없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서 그 국민의힘 전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넘었다고 보지 네. 않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인데 가장 큰 요인은 지방선거 이후에 당이 그 지방선거의 혼란을 수습하기보다는 예.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현직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 뭔가 미묘한 힘겨루기가 들어가는 것들이 네. 불편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불편함들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들이 연일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 주변에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까지 예. 대통령에게 맞서는 듯한 그림. 예. 그러면 이게 사실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고 민주당에도 네. 좋지 않아요. 그 수치가 반영된 여론조사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 분명한 해결책은 있습니다. 뭡니까? 결자 해지죠. 예. 사실 지방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 부분들은 여당 대표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이를 잘 수습하고 연임에 대한 부분들을 철회하고 네. 사실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다시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들 그게 저는 빨리 수습하는 길이지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나 억울한데 나 당원들한테 다시 신임받을 거야라고 네. 해서 본인이 만에 하나 다시 그 당대표에 연임한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나머지 2년부터의 국정의 수행은 예. 급속도로 정지됐다고 할 만큼 예. 이제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겠구나라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정청래 대표의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 소영주 소장 지금 그 주장과 관련해서요. 네. 태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혹시 당 대표에? 아쉽지만 예. 없어 보여요. 하지만 네. 아예 가능성이 없을 수 없는 것들이 정치 영역이라서 아직 대통령이 아직 순방 일정이 안 끝났고 돌아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만남도 있을 것이고 돌아오고 나서의 메시지도 있을 것 같은데 조승래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봐서는 전혀 물러날 기세가 없어서 굉장히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는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인 기자 보기엔 어떻습니까? 가능성 있습니까? 변화 가능성 입장. 예. 지금까지 나오는 발언들을 좀 봤을 때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결자 해지라는 게 아무래도 풀어야 되는 방법은 되게 쉬울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좀 걸려 있는 사람들도 많고 세력이 걸려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번 전당대회 자체가 워낙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워낙에 막중하기 때문에 쉽게 놓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규 소장. 저한테도 물어보실 거죠? 예. 근데 일단은 본인 설명 뭐 좀 달라지셨습니다. 안경이 좀 바뀌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 총선 권한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는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 다소 불리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네. 연임에 도전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세력 간의 예. 갈등, 네. 세 대결 이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네. 거죠. 2024년에 민주당 의원들이 절감했던 거 뭔가요? 비명 행사, 친명 횡재 공천 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못 나가고 네. 그래서 당권이 이른바 친명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갖게 되는 순간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따르는 세력들의 운명이라는 게 정해졌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소장께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네. 있더라도 당대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다소 억울한 게 아니라 많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예. 나와서 평가받고 싶겠죠.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당이 지금 제대로 못 치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결정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었는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막판 선거 막판에 있었던 몇 가지 정책적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들 거기에 있었는가? 이거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 2024년 총선 끝난 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당대표 선거에 나왔었고 네. 당시에는 그거 대통령실의 잘못이다라는 평가가 네. 우세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그런 똑같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받을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근데 상황 변화 그 없이. 상황 변화 네. 없이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2024년처럼 그럼 내 책임이 아니었다라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예. 라는 거는 지금 갈수록 좀 어려워 아, 보여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태도 네. 상황 변화가 있으면 태도 변화도 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예. 이미 뭐 주사위가 던져졌다고 생각하지 아, 그래요? 않을까요? 돌아서기엔 너무 멀어졌다. 예. 예. 상황 가능성 어떻습니까? 일단 뭐 당대표 선거의 가능성은 당대표 선거의 가능성은 저는 정청래 대표는 나갈 가능성이 거의 100에 수렴하고 예. 있고 김민석 뭐 총리는 나가는 쪽이 뭐 네. 확정적인 것 이따 같고. 3부에 김민석 총리 물어보시면 아마 나갈 거예요. 예, 나오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의원도 예. 전제 조건이 정청래 대표가 나가지 않는다면 네. 본인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조력하는 역할을 네.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나가는 것들이 거의 확정적이라서 예. 지금 3파전으로 크게는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갈 분들보다. 것 같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예. 거의 저는 그 형식으로 가는 게 네. 뭐 규정사실화 됐다고 저는 봐요. 아, 그래요. 예, 다만 이제 이게 그냥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게 집권 2년째 벌어지는 예. 전당대회인데 참 고약하게 된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에 가서 메시지를 쓸 정도로 우려 지금 표하는 상황이에요. 여당과 야당에 대한 규정을 계속해서 합니다. 기자간담회 때도 여당과 야당에 대한 네. 규정을 해줬거든요. 네. 이번에 순방 가서도 여당은 어떻게 해야 네. 되고 여당이고 어떻게 하는 게 야당이다. 네. 지금은 여당이 필요하다. 네. 농사와 그릇을로 비유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딴지 게시판을 통해서 이게 여당다움이고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앞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짭다를 붙이면서 네. 이게 사실 저는 대통령과의 맞서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게 묘하게 됐습니다. 승부의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저는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고 네. 이게 당위적인 개념입니다. 네. 이겨서도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을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예. 여당 대표의 당권에 대한 권력 의지로 통해서 현저하게 대한민국이 혼란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나중에 정청래 대표 연임해서 예. 앉아 있습니다. 예. 150석 이상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무슨 국정 운영의 드라이브를 걸 때마다 예. 당 대표 눈치를 봐야 돼요. 예. 그게 도무지 그 추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라 대통령이 예. 여당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다는 거는 대한민국에 불행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토 정리를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지도부는 지금 본인들의 선거 책임에 대해서 다시 평가받기 위해서 남 탓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탓은 안 하지만 네. 마치 그래 보이는 듯 행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에 구근이 걸린 여당 당대표 선거가 돼버려서 굉장히 네. 지금 우려스럽다. 전당대회가 열린다는 전망 아래 네.
예. 저는 6.3 지방선거 전에는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략 6대4 정도로 예. 유리한 구도 속에서 예. 연임 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당대회 결과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건 예. 사실이에요. 예. 그에 대한 책임론도 일부 당원들에게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더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나오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봐요. 예. 뭐 김민석 총리가 정말 무결점에 내각 운영을 통해서 했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당원들에게 공포 마케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김민석 총리를 밀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됐었을 때 민주당이 정말 쪼개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민주당 당원들의 공포심이 막 생기기 시작할 것 예. 같아요. 그런 공포 마케팅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좀 보여줬던 것들에 대한 책임론 이것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그냥 제가 밖에서 봤을 예. 때 한 2대8, 3대7 정도로 완전히 상황이 이 바뀌었다. 김민석 총리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주유소에 큰 막 풍선 인형 있잖아요. 그거 막 키가 클 땐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근데 바늘 구멍 하나만 있어도 네. 바람이 빠지기 시작해갖고 네. 다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네. 힘을 못 내거든요. 제가 보는 느낌은 그래요. 예. 지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큰일 난다. 정청래가 다시 연임되면 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그 분위기가 기층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느낌. 예. 야당은 누가 되길 바랍니까? 솔직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돼갖고 네. 좀 그 당정 간의 갈등도 좀 있고 해갖고 분열되는 게 국민의힘이 정치적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겠죠. 예. 근데 너무 읽히나요 눈빛에서? 이게 이제 벌써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갈등의 요소로 지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좋은 건 아니죠. 네. 지방선거가 스코어는 좋았으나 속사는 골마 터졌어요. 네. 그거는 인정해야죠. 예. 서울, 경남, 부산, 그다음에 평택. 네.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지켜야 할 거, 지켜야만 하는 것을 다 지는 것들은 과연 성공이 아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제가 말하는 건 아니 대통령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게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지는 자리예요. 네.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좀 책임을 지라고 저는 애둘러서 아주 점잖하게 대통령이 얘기를 네. 했으면 줘주면 되는데 네. 책임은 지지 않고 지지 않겠다고 네. 지금 들이대는 마당이라서 네.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저는 힘겨루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이거는 집권 2년 차에 대통령의 힘을 완전히 빼게 돼버리는 초유의 정치사에서 있을 수 없는 네. 그것도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가 네. 이렇게 힘을 빼버립니다. 이건 당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그냥 관전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되네? 어떻게 될까? 재밌는데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네.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금 닥치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해요. 예. 김동 기자는 이 전당대회가 지금 3파전으로 이뤄지면 네. 어느 쪽이 유리한 상황입니까? 전망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은 제가 전망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옳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전망에. 기자는 좀 기록하는 입장이니까요. 네. 네. 아니 전망은 기자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대부분의 예. 경우에 이렇게 전망한 거 잘 맞췄는데 아, 그래요? 김민석 총리가 예. 꽤 많이 앞서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분위기라는 게 예. 전 밖에서 보여요. 예. 민주당 패널들의 발언 수준이나 예. 민주당 지금 친명 의원들의 발언 예. 이야기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그게 보수 정당은 그 대통령실과 그 당의 관계가 하이어라키가 딱 있기 때문에 예. 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도 민주당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다 떠나서 정광재 소장은 즐거워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잠시 전에요. 네. 속보 하나 들어왔죠. 네,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 네. 뭐 내용이 좀 구체적인 것 같던데요. 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가 끝났고요. 예. 그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재선거를 소청을 하기로 했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총 5개 지역에 이 광역을 비롯해서 이
광역시 비례대표 의원은 등등 예. 이 전체 5개 지역에선 재선거를 실시를 예. 하는 것으로 소청을 하겠다. 소청하겠다. 네. 예. 해당 지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울산 그리고 서울까지 포함을 하는 예. 것으로 지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예. 소청권자가 지금 당 대표이기 예. 때문에 뭐 의총도 필요 없다, 이거? 의원총회라든지를 의원총회 같은 것들을 거치지 않고 예. 소청 기한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거든요. 예. 그 안에 소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동의한 건가요? 실제로 그 논의가 있었는지에 네. 대해서는 뭐 서울시당위원장이라든가 네. 혹은 서울시장 당선자와의 논의도 있었냐라는 네.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된 얘기가 뭐 특별히 나오지는 않았다. 하기가 이렇게 소청을 하면 정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의지는 별로 중요치 않은 거죠. 그거는 그 절차에는.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소청해봐라. 네. 선관위에서 받아주나. 네, 그러겠죠. 네. 법률가니까. 근데 이 제기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소청해도 안 받아줄 테니까 해본다. 뭐 그건 아닌가요? 소청 그 단계를 보면 그 선거 후 14일까지, 그러니까 예. 17일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청을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선관위의 판단은 재선거, 전면 재선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예. 0%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그 소청 권한을 갖고 있고 본인이 정치적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전면 재선거를 네.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 결정을 내린 것 같네요. 자, 사실 저는 이게 네.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면 네. 그걸로 충분한 건가? 아니면 전국 상임위를 열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가? 네. 이 궁금했는데 소청 권한자가 당대표라니까. 당대표니까. 예. 뭐 근데 저는 이거 네.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예. 현역 의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네. 그 쓸데없는 거 해갖고 예. 그거에 대한 책임지고 그만둬라 이런 빌미가 또 되지는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무리한 소청권이지만 뭐 당 대표가 지금 자신이 당 대표니까 권한 행사하겠다니까 뭐 말릴 수는 없는 일이겠죠. 예. 서영주 소장은 어떻습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소청권자가 지금 장동혁 대표라는 예. 소리잖아요. 결국 이제 본인에게 쏟아지는 최고위에서의 비난에 어떤 화살을 좀 피하겠다는 네. 잠시 그 회피형 소청이라고 예. 생각해요. 법률적으로도 이게 뭐 진행이 된다고 해서 전면 재선거 5군데에 예. 대해서 될 리는 만무하다. 예. 정치적인 행위를 그냥 또 하는 것 뿐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는 참 끊임없이 이런 일을 만드는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회피는 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위기에 처하면 예.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라도 이벤트를 딱 예. 주위를 보고 있다가 예. 오 그래 이번에는 이걸로 가야지 단식 한동훈 막 이런 식으로 예. 회피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기회를 잘 포착하는데 이번에는 그 전면제 선거를 잡고 예. 일단 최고위에서 본인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는 용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세훈 시장 어떤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나 반응 나오면 나중에. 예. 자, 아까 하던 얘기 좀. 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X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소영주 소장께서 간단하게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해당된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6월 1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신의 X 계정에 제목은 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꽤 장문의 글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또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 문장이 이 글의 어떤 핵심 논지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발언이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의 강경 노선을 향한 경고라는 네.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 내 당권 경쟁을 의식한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이어졌던 것이죠. 예. 오늘 자연스럽게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근거한 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 발언도 최고위원회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강덕호 최고위원은 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국민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리다라고 비판했고요. 예. 또 김남희 의원도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너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 그렇게 설명을 했고 또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서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 지지율이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네. 나 같으면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예. 이런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X 발언은 어떻게 봤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두 번째 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하셨다고 네. 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라고 예. 그 대상자는 정청래 대표였어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패배의 원인은 우리가 여당답게 싸우지 못하고 너무 야당스럽게 했다. 예. 품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운동장을 넓게 써야만 된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땀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저는 순방 중에 썼는데 저는 한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X를 순방 중에 썼던 두 번째 글은 그 상황 자체가 순방에서 대통령이 이 국내 정치 특히 이 여당 상황에 대해서 쓰는 거가 흔치 않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당의 갈등 구조 자체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좀 일부 기사에서는 뭐 격앙됐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오지만 정말 이번에 정청래 지도부의 이 지방선거를 대하는 태도, 지난번에 기자간담회에 대통령이 말했던 책임 정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타일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목도 여당과 야당, 그다음에 책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좀 책임지쇼. 네. 왜 자꾸 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네. 이 얘기인데 저는 사실 지난번 순방을 하는 길에 정청래 대표를 부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김민석 총리 힘을 실어주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뭔가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밑자락이 없다고는 보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청와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 대통령은 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랬을 때 안 부른 이유를 중앙선관위의 투표권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네. 이거 수습하라고 저는 이번에 여당 대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네. 그거 하라고 했는데 지난 순방당 기간에 정청래 대표가 뭘 했습니까? 네. 1인 1표제, 보안수석권 폐지, 그다음에 전북 가고 전남 가고 본인에 대한 어떤 연임 도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따지고 보면은 그냥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해석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만 하고 네.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어떤 여당다움을 보여주는 행보는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또 수보회의를 영상으로 합니다. 네. 일하자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고 나면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가 세 번째 기다리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엑스메시지. 예, 예, 어떻게 이재명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엑스메시지 그 메시지의 상당 부분을 네. 어떤 것에 할애했냐면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할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 한다. 네.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걸 쓴 걸 보면 지금 여당은 근데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네. 거라고 봐야겠죠. 무엇보다 여기 뭐 1500자, 1600자 되는 모든 문장에 관통하는 딱 하나의 문장만 네. 뽑는다면 전 이거를 뽑겠습니다. 현실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네.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겠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 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지금까지의 지난 기자회견서부터 순방의 일정까지 나왔던 모든 메시지들을 관통하는 게 이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이게 내 의지가 관통되지 않을 때 예. 당원들에게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 민주당 또 이재명 정권은 큰일 난다라는 네.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선동가라는 거 누가 뭐래도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적 커리어를 쌓아오는 네. 과정에서 해왔던 정치 행태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내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하여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는 공포스러운 예.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어떤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방금, 이제 예. 김민석 총리에 대한 견제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거 과정에 있었던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또 행보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네. 포함해서 지난 선거를 평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언급했는데 지방선거 도중 제기된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설이 적절했는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 X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네. 하더라고요. 그것을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네.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글이 직접적으로 어떤 현재 당 지도부를 향한 것은 예. 아니라는 형태로 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조사무총장이 또 유튜브에 출연해서 예.
당권이 던져지니까 평택, 전북 선거의 균열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게 현장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분열이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더욱 도드라졌다라는 측면을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한편 그럼 이제 정청래 대표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느냐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유럽 순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역량으로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이 발언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그 일부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만 그 오늘 언급한 내용 중에 강원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그래도 11대 7로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점을 좀 부각하면서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 어떤 특정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걸 부각하는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조승래 사무총장이나 정청래 대표의 지금 이 발언들을 보면 조승래 사무총장 우선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뜻을 모른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실 지금 대통령이 그 글을 쓴 게 지도부를 향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뭐 스스로에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 평가를 해요. 대통령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방 중에 본인에게 어떤 스스로의 다짐을 위해서 그거를 썼다라는 것들은 대통령을 너무 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지금 대통령을 놀리나? 라는 기분이 드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도 그래요. 보면은 그 월드 클래스급 뭐 대통령이다. 근데 그 전에 정권을 짭다라고 하고 지금 하는 행보 자체가 연임을 통해서 대통령의 책임 정치에 대한 어떤 권유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행동은 무시하면서 말은 월드 클래스다. 시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를 찾았어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굉장한 모멸감 내지 나를 가지고 놀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대통령이 약 올리는 듯한 느낌이 돼서 이것도 참 좋지 않은 모습인데 저는 무엇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굉장히 월권을 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던 게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에 대한 발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책임을 그 두 사람한테 돌리는 듯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두 사람이 선거에 어떤 발언 말씀하신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정부 인사에 대한 그 메시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보 뭐 총리가 이제 당 대표 나가는 어떤 이 의사들이 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 사실 크게 뭐 지도부도 아니고 선거에 그게 회자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인사의 행보는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의 영역에 저는 포함된다고 봐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서 침해를 안 하는 게 불문율이죠. 근데 그 부분을 사실상 당무나 이번 선거의 평가에 반영하겠다? 어떻게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평가에 반영합니까? 그런 사실 영리를 건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금 너무 선을 넘고 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대통령의 말귀를 알아듣고 조금 좀 책임지는 모습 속에서 나중에 정치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이번에만 정치하실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 사무총장의 발언은 김동인 기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무래도 그 독해 능력을 좀 테스트하는 듯한 발언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 우리가 맥락은 사실 대부분이 이미 이해를 하고 있고 기사도 이미 다 나온 상황이지 김동인 기자도 않았나. 분명한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했군요. 뭐 방향이 좀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긴 글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X에서 글을 쓸 때 이 정도의 길이가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글의 길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심한 흔적이 좀 느껴지는데 이러한 평가가 아무래도 물론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형태로 답변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정광규 소장.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전 유성갑이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수석 대변인을 지내긴 했지만 2024년 공천을 받을 때 아마 친명 후보로부터의 공격을 받았어요. 해당 지역구에서 내가 진짜 친명이고 당신은 수박이다. 그래서 그 경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공천 받아서 당선이 됐지만 어쨌든 이분은 완전 친명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이 됐기 때문에 이건 대표의 임명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임명직 사무총장으로서
당연히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아까 말한 세력 대 세력 간의 충돌이라고 보는데 그 세력 간의 재편 과정에서 과거에는 굉장히 컸던 조직이 작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정청래 민당 대표가 맨 처음에 민당 대표 됐을 때는 그런 세력이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근데 당 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강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마 뭐 이번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정청래 민당 대표의 출마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그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떤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은요. 아까도 두 분 뭐 말씀하셨지만 약간 전 김동인 기자 표현에 어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모른 척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르는 척하는 게 조금 대통령의 신기를 거슬릴 예. 만큼 모른 척하는 것이고 예. 저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예. 1인 1표제에 대한 그 발언을 던지는 것도 예. 사실 대통령의 이 책임 정치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뭐 말하셔요. 예. 저희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라는 예. 것이고 이게 마치 국정에 딴지를 거는 듯한 느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남을 잃으면서 지방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네. 속이 상하고 지방선거 자체도 사실 본인이 추동하고 싶었던 그런 외연 확장에 대해서 뭔가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예. 정청래 대표가 수치는 좋은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좀 비켜주면 어떨까? 예.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행간을 읽어주는 게 좋은데 예. 이제는 이게 행간을 읽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이제 그 더 이상 그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좀 시킨 대로 하세요. 예. 이 진영이란 건 여당답게 싸울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여당다운다는 거는 대통령이 한가하게 생각하듯이 외연을 넓게 설고 나무 집에서 온 사람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안에 있는 당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끌어당기는 거. 그다음에 중도층이라는 것들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중도층을 우리 지역으로 강하게 데리고 네. 와서 우리 당원들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대통령은 반대로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 범위를 넓혔어야 되고 네. 총선에 이겨야만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내 말 좀 들으라는 그런 의견이 충돌하는 건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을 밟고 일어서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이 있어요. 예. 당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안정을 좀 우리가 우려해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게 되면 마치 제가 내부 총질하는 것처럼 비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게 예.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 중요한 건 여당 대표의 자리에 정청래 대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부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실용 정부에 대한 국정 구상이 잘 가는 거. 예. 그게 대한민국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예. 저는 일부에게 좋은 국정 운영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잠시 후에 김민석 총리 모시고요.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여야가 일단 선관위 국조특위를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한 국조특위 구성을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다만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제 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 예. 그리고 위원회 배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의견관이 있었지만 결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한편 이재명 대통령 오늘 X에 이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그 체육단체들이 앞서서 11일에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고 호소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이 체육단체들이 오가면서 뭔가 장비를 꺼낼 때 뭐 가방 짐 검사를 하겠다거나 그랬어요. 이런 식의 예, 예. 일종의 충돌들이 좀 있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다중 위력 과시,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형량이 매우 높고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폐가망신할 수 있다. 예. 이렇게도 경고하기도 자, 했습니다. 정광재 소장. 예. 선관위 상황 어떻게 봅니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지금 합의를 했다는 거를 보면은 예. 국민의힘에게 일임할 수 있다라는 예. 식으로 읽혀요. 예.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특위
말 그대로 야당이 키를 잡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선관위 그 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던 예. 내용이고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데 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게 뭐 같은 동수로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특검도 함께 동시에 진행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는 않은 것 같고 여기 현장에서의 물리력을 동원해 갖고 네. 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거기에 편승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없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 그런 이유로 당장 뭐 공권력을 동원해서 네. 물력을 동원해서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리력으로 경찰이 해산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에 예.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저는 그런 표현으로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들 이 참정권이 침해당한 거 저는 온당하다고 보고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해야 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선거 관리는요 단호하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국정조사 특검 개헌까지 다 가는 건 민주당 입장이에요. 심지어 야당한테 이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예. 민주당 입장이라서 여기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현장에서 일부 이제 정당한 주장을 하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외에 거기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뭐 선거 조작을 주장하면서 선수단이나 다른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 이거는 공권력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동감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예, 뭐 신발 그렇죠. 벗기고. 당연하죠. 그런 당연하죠. 일이 있으면 예. 안 되고 예. 저는 그 전에 예.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그 이상한 어떤 과도한 행위는 막아야죠. 그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대답은 나와 있는 그래야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온당한 예. 주장들이 먹혀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인, 서영주, 정광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